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튜브의 엄성섭입니다. 오늘 6.25 69년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저희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선박이 삼척에 와서 정박을 하고 또 2명은 귀순을 하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직접 삼척항에 정박을 합니다. 아주 여유롭게 정박한 뒤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군은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삼척 주민들이 이것저것 해묻다 보니까 아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2에 신고를 했어요. 이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배에 무기라도 싣고 오고 위험한 거 이런 거 싣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할 뻔했어요. 자, 이 상황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군의 은폐 축소예요. 안보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실수를 했을 때 인정을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군은 어땠습니까? 이걸 은폐 축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실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하도이니까 그때서야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북한 선박이 엔진 없이 물길을 따라 흘러다녔다. GPS 다 달렸고요. 동력이 있는 동력선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었어요. 너무나 뻔뻔하게 대국민 거짓말을 한 거죠. 실수는 이따금 용서될 수 있지만 그걸 감추려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어요.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긴급히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제대로 또 알리지도 않았었어요. 당연히 국민들을 참 뭘로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브리핑에서요, 합참이 또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근은 어떤 것을 뜻하죠? 주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상에서 어떤 걸 봤습니까? 삼척항에다가 자기 스스로 정박하는, 국민들이요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국어 공부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을 우리 정부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더 황당한 표현을 썼습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 국민이 개돼집니까?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씁니까? 심지어 국방부는요, 북한 목선이 온 날 합참 벙커 대책회의를 했다고 나중에 또 시인을 했어요. 이렇게 대책회의까지 해놓고는 이후에는 문제없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과했습니까? 딸랑 90초 사과하고 갔어요. 기자들 질의응답 받지 않았어요.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자기 잘못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부하들이 다 잘못했대요. 국방의 수장이 어떻게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이런 브리핑을 국민들 앞에서 합니까? 국방 수장이 이래도 됩니까? 물론 군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군은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무적 판단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왜 군이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유독 정무적 판단들을 자꾸 해요. 한국당이요 진상조사하겠다고 부대 방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온 답이 뭔 줄 압니까? 팩스 달랑 한 장, 군의 사기 저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 불허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군부대 방문해서 진상조사하면 군 사기가 떨어집니까? 임종석 실장이 눈 아프다고 선글라스 끼고 전방 가가지고 대통령처럼 진두지휘하고 막 이런 그런 사기가 올라갑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리고 지지난 정부에서 노크 기순이 있을 때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어땠습니까? GOP 찾아가가지고요 직접 군 장군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를 받았어요. 문재인 후보는 가도 되고 한국당 사람들은 가면 안 됩니까? 왜 군이 이런 판단을 하죠? 군이 정치인들입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들이 판단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청와대의 뜻이었겠죠. 지금 군은 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치 집단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번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한 그런 거짓말, 그리고 일련의 상황들, 축소, 은폐, 누가 진두지휘했겠느냐? 군 매뉴얼이 있어요. 군 매뉴얼을 보면은 저희가 입수한 군 매뉴얼인데 그 가운데 한 장만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요. 상황 발생 시 국방부 계획, 대처 방안 그게 담겨 있습니다. 다 항목에 BH, 그러니까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말하는 겁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는 자료 보고 및 PG, 프레스 가이드입니다. 이거 언론 대응 방침, PG 작성, 그리고 NSC 개최 등 협의, 분명히 협의하도록, 청와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있어요. 당연히 이번 사건 때도 이 매뉴얼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군이 청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청와대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군이 아주 황당한 브리핑을 한 거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다. 국방부가 어떻게 브리핑할지 안보실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 거짓말 브리핑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할 때 청와대도 내용을 대강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더구나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에 국방부 기자실에서 군 당국의 백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이 백브리핑이라는 것은 아주 소규모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아니라 일부 출입하는 국방부 기자단 그리고 군 당국자 거기에 아주 극소수로 허용하는 군 사람들만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 보안상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기자단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되 보도는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상 아주 극히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쑥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쑥 들어와서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요. 현재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왔을까요? 감시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뭔가 진두지휘하러 왔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군 당국에게. 자, 삼척항에 정박했는데 왜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정돼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질문을 했더니 군 당국에서 뭐라 그랬게요? 원래는 백브리핑은 바로바로 생중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청와대가 감시하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청와대는 이 행정관이 분위기 파악하려고 갔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축소 은폐 기자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으니까 이 상황 청와대에다가 직접 다 보고를 했을 것이고요. 청와대 이 국방부는 또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자, 군 당연히 잘못했죠. 그런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생각들이 지금 굉장히 팽배하다 그럽니다. 왜? 앞서 얘기했듯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도한 수석의 황당한 말을 보면은 참 더 황당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애초에 북한에서 어떻게든 남쪽으로 오면 합동신문을 해서 끝날 때까지 보도를 안 하는 것인데 중간에 일종의 사고가 생긴 것이다. 북한 목선 사태를 이 황당한 사태를 보도한 게요. 사고래요. 윤도한 수석 기자 오래 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돼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남북관계 경색되니까 국민들은 이런 황당한 상황은 몰라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최초 신고자가 이렇게 또 증언을 합니다. 북한 목선에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이 있었다. 그리고 8일간 표류한 사람들 같지가 않았다. 고기잡이하는 흔적이 없다. 배에 실린 그물이 위장 같다.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 그리고 해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야 됩니까? 이걸 보도한 언론은 사고를 친 겁니까? 청와대의 수석이라는 분이 청와대의 사고방식이 이렇습니다. 귀순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까봐 겁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북관계 해칠 것 같다고. 이런 너무나 많은 의심이 가는 정황인데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납득이 안 갑니다. 북한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2명만 귀순하고 2명은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요. 4명이 그것도 그 작은 목선을 타고 오면서 2명은 귀순을 하고 2명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남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둘이 안 싸웠겠습니까? 뜻이 합이 맞아가지고 남한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난 남한이 싫어. 그래서 다시 2명 가고 이게 납득이 갑니까? 밤에 오면요 총 맞을까봐 일부러 아침에 왔대요. 북한에서 오징어잡이 NLL 인근에서 하는 그 선단에 중간에 살짝 숨어들어 있다가 다시 또 대한민국에서 오징어잡이 하는 선단으로 살짝 또 숨어들어 왔대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그리고요 삼척항에서 왔을 때 정박하고 휴대전화 빌려달라 그러고 주변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두런두런 얘기하고 이런 여유로운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대통령 눈치 보니까 다 이렇게 뽑는 거겠죠. 군사력 아닌 대화. 그러면은 뭐 우리 국군 장병들 뭔 훈련을 합니까?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연습이나 하고 인민군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법이나 배우지. 정말로 목 놓아 울고 싶은 날입니다.